8번 볼게요. 연립방정식에서 a와 b를 서로 바꾸어 놓고 풀었더니 해가 마이너스 1과 2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연립방정식의 해를 묻는 거고요. 이 문제를 풀 때 마음대로 문제에서 분명히 개수가 바뀌었다라고 했지 해가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그냥 x가 2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스스로 단정을 짓고 이걸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푸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셔야 답이 나와요. 자, 문제에서는 a와 b를 바꾸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꿔보면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연립방정식에 a 대신 b를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역시 아래쪽도 a와 b를 바꿔서 집어넣을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에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란 얘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과 2, 마이너스 1과 2를 대입할 수 있겠죠. 자, 대입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위의 식은 마이너스 b 플러스 2a는 마이너스 6. 아래식은 a 플러스 2b는 2. 위아래식 전부 다 a와 b를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힌트가 2개니까 연립방정식 풀어보면 되겠죠. 대신에 순서가 조금 달라서 보기가 불편하니까 순서를 바꿔서 예쁘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a가 앞으로 오게. 밑에 식은 이미 a가 앞이니까 똑같이 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대입법도 좋고요. 가감법도 좋고요. 본인이 편한 걸로 풀어주세요. 저는 대입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2a 플러스 6을 b로 두고 이 b를 대입하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하고 2a 플러스 6은 2가 되겠네요. a 플러스 4a 플러스 12는 2. 자, 그러면 5a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b까지 가야 되겠죠? b는 저희 관계에서 살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겠네요. a가 마이너스 2인 것과 b가 2인 것이 찾아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절대 끝이 아니고요. 이때 처음, 그러니까 a와 b를 바꾸기 전에 원래 연립방정식의 해를 묻는 게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 부분 좀 비치울게요. 자, 처음에 원하는 게 뭐냐? a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b가 2가 b가 2가 들어가고 a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갔었던 이런 바뀌기 전에 연립방정식의 해를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풀이를 해주셔야 돼요. 가감법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뭐 더해도 좋고 빼도 좋아요. 저는 더해서 y를 사라지게 해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4. 그럼 x는 1이 되고요. y는 둘 중에 아무 식이나 넣어보면 되겠죠. 위에 식에 한번 넣어볼까요? 위에 식에 넣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6이니까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형과 동생이 가지고 있는 용돈의 합은 8,000원이고 힌트 하나가 나왔죠? 용돈의 합은 8,000원.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려면요. 여기다가 살짝 써놓으세요. 이게 형이고 이게 동생이다. 두 번째 힌트. 형이 가지고 있는 용돈의 3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풀어져 있는 문장을 수학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만 하면 되거든요. 형이 가지고 있는 용돈의 3배, 그 3x죠. 동생이 가지고 있는 용돈의 4배, 4y죠. 둘의 관계가 어떠냐면
형의 용돈 3배가 동생 용돈 4배보다 이게 더 많아요. 이쪽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부등식으로 쓸 게 아니고 등식으로 쓸 거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채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고민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둘이 같아질지. 형이 가진 게 더 많은데 동생이 가지고 있는 거에 얼만큼 많냐? 900원이 많다. 그러니까 동생이 가지고 있는 거에 900원을 더해줘야만 형이랑 같아지겠죠? 식을 그대로 해석해도 괜찮고요. 3배는 동생이 가진 900원보다 4배보다 900원이 많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900을 마이너스 900이라고 쓴다든지 3x와 4y를 똑같이 왼쪽에다 몰아서 놓는다든지 그렇게 문제를 풀면 풀리지가 않겠죠.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답은 대입법 혹은 가간법으로 잘 풀어주시면 되고요. 한번 가간법으로 풀어볼까요? 전체를 4배 해볼게요. 4x 플러스 4y 그리고 오른쪽에 32,000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항을 해볼게요. 32,000. 자, 아래식은요. 이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두 식을 더해주면 얘가 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7x 더해서 그냥 넘겼다고 생각할게요. 넘기면은 41,000이네. 41,000. 아니구나. 32,900이구나. 공자리 잘 봐야 되겠네요. 32,900. 자, 그럼 x는 4,000원 나오고요. 4,000 나오고 4,700원. 77에 49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x를 구했어요. 4,700. 혹시라도 보기에 4,700이 있으면 이제 그걸 고르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동생이면 동생이 얼마나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그 y까지 가야 되겠죠? 자, 둘이 합쳐서 8,000이라고 했으니까 동생은 3,300원이겠네요. 그죠? 답이 2번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10번. 일의 양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의 양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일을 전부 다 한다. 그러니까 일의 전체 양을 무조건 숫자 1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완벽하게 다 마쳤다. 100% 다 수행을 했다. 이걸 숫자 1이라고 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A와 B가 같이 하면 6일 만에 마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A 혼자 3일 동안, 그 다음에 B가 혼자 8일 동안 일해서 모두 마쳤다라는 거예요. 자, 일을 마치면 숫자 1입니다. 일을 마치면 숫자 1. 자, 변수는 어떤 걸로 둘 거냐면, 자, X는 A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으로 둘 거고요. Y는 B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으로 둘 거예요. 식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A와 B가 같이 6일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A는 하루에 X만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6일을 한 거예요. B도요. 하루에 Y만큼 일을 해서 총 6일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럼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이 끝난다고요. 일이 맞춰진다고요. 오변에다가 숫자 1이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 또 다른 힌트. A가 혼자 3일 동안 그러면 3x, B가 혼자 8일 동안 그러면 8y 이렇게 해도 일은 맞춰집니다. 끝난다는 거죠. 그럼 이게 그냥 연립방정식 풀이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둘을 뭘로 해볼까요? 가간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곱하기 3과 곱하기 6으로 x 앞에 개수를 통일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곱하기 3. 아래쪽은 곱하기 6. 자, 이렇게. 그리고 둘이 빼주고요. 이렇게 빼주면 사라지겠죠?
아래서 위에 이제 빼주시면 마이너스 30, y는 마이너스 3이고요. 결론 y는 10분의 1입니다. x까지 가야겠죠? x는 여기 둘 식 중에 아무 거에나 다 넣어줘 보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식에 한번 넣어보죠. 여기 10분의 1.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하시면 5분의 3. 6x 플러스 5분의 3이 1. 그러면 6x는 1 마이너스 5분의 3. 이건 5분의 2죠? 그러면 x는 5분의 2 곱하기 6분의 1. 그럼 얼마예요? 15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x는 15분의 1이었던 거예요. 질문. a가 혼자 한다면 일을 마치는데 며칠이 걸리냐? a는 이제 이건데요. 이거 x값인데 하루에 15분의 1 정도의 양을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고 반복해서 일의 완성으로 가고 싶다. 일을 마치고 싶다. 그 숫자 1이 되고 싶다. 곱하기 몇을 해야 되겠어요? 15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15분의 1 곱하기 15 하면은 숫자 1이 되니까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거속시 문제. 거속시 문제의 핵심은 일단 우변의 오른쪽에 뭐를? 걸린 총 시간을 오른쪽에 딱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핵심. 단위를 통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킬로미터면 킬로미터, 아워면 아워, 미니시면 미니, 미터면 미터. 이렇게 시간과 거리 단위를 통일을 해야 돼요. 네, 통일의 기준은 속력이 되면 좋습니다. 속력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속력이 시속 5km, 킬로미터 per hour야. 그래서 앞으로 거리는 킬로미터로, 시간은 아우어로 단위를 통일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됩니다. 자, 우변의 총 시간을 딱 박으라고 했어요. 시간. 6시 출발해서 7시 7분에 도착했으니까 얼마 걸린 거예요? 1시간 27분 걸린 거죠. 1시간 하고도 27분이 걸린 거예요. 1시간 27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단위 통일해야 되잖아요. 이건 시간 오케이. 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바꿔야 되겠죠. 1시간 하고도 60분에 27시간. 이렇게 분은 60으로 나누면 시간이 됩니다. 이제 통분하면요. 60분에 68, 87 이렇게 돼요. 약분까지 해서 쓰세요. 너무 크니까 3으로 이렇게 약분을 해서 29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오른쪽 우변에다가 딱 박아요. 이렇게 딱 박아요. 이게 시간이고요.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한 시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시간들 다 합하면 결국엔 저 시간이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시간 시속 5km로 걸어온 시간. 두 번째 시간 시속 8km로 뛰어서 간 시간. 이 두 개를 합하면 20분에 29 시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뭐 어디에 멈춰서 쉬었다 갔다 아니면 뭐 서점에 들려서 뭘 샀다 이렇게 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더해주시면 돼요. 단위를 통일해서 시간으로 맞춰서 더해주시면 돼요. 이건 그게 없이 그냥 걷다가 뛰다가 밖에 없으니까 걷는 시간과 뛰는 시간을 합하면 20분에 29시간이 될 겁니다. 자, 좀 팁을 주자면 뛰어간 걸 물어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걸 x로 두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x로 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걷는 건 뭐가 돼요? 걷는 건 y가 되겠죠. 그러면 이 y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연립방정식 풀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긴 한데요. 굳이 그러진 마세요. 자, 어떻게 해버리냐면요. 이거를 처음부터 총 거리 알고 있잖아요. 8km. 그러니까 얘를 그냥 y 이렇게 하지 말고 8-x로 처음부터 그냥 표현을 해버리세요. 8-x로. 8km에서 xkm 빼면 어차피 8-x일 거 아니에요. 그걸 y로 두지 말고 x에 대한 식으로 저렇게 두라. 이 말이에요. 이제 식을 세워볼게요. 자, 시속, 거속시 알죠? 거속시. 자,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자,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거 앞에 거고요. 이게 뒤에 거예요. 저거 풀기만 하면 답은 바로 튀어나옵니다. 자, 전체적으로 최소 공비수 40 정도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40. 여기는 8, 8에 64 마이너스 8x가 생길 거고, 여기는 5x, 여기는 곱하기 2가 돼서 58이 생기겠네요. 마이너스 3x는 해가지고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58 마이너스 64가 되겠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죠. x는 얼마? 2km. 바로 답 나온 거예요. 끝났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뛰어간 거리를 뒤쪽에를 x를 놨으니까 그냥 바로 이게 답입니다. 혹시 필요하면요, y까지 구할 수 있겠죠? 관계까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답은 1번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어떤 가격에다가 이익이나 할인을 해서 새로운 가격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의 문제예요.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여기 퍼센트예요. 퍼센트의 표현법을 알면 사실은 쉽게 풀립니다. 퍼센트의 표현법. 계산에는요, 절대 이 백분율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없어요. 백분율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이라고 표현하고 단위 퍼센트를 쓰는 거거든요. 계산에는 사용할 수 없고 계산은 원래 형태로 돌려놓고 써야 돼요. 곱하기 100을 한 거니까 나누기 100을 하면 돌아가겠죠? 어떻게?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나누기 100을 해서 숫자로 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20% 같은 것들은 0.2가 되는 거고요. 30% 같은 것들은 0.3이 되는 거고요. 추가 질문 해볼까요? 7%는 어떻게 됩니까? 7%는 두 칸 땡기면 하나, 둘 이렇게 땡기면 0.07이 돼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0.7 아니죠? 0.07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끝입니다. 첫 번째 힌트. 원가 300원짜리 노트, 원가 500원짜리 필통 합해서 24,000원. 가격이니까요. 개수가 필요하겠죠. 노트 개수 X개, 필통 개수 Y개로 이렇게 둡시다. 그러면 300X 플러스 500Y는 24,000원. 24,000원. 두 번째 힌트. 뭔가 더 붙이고 또 붙였더니 이익이 갑자기 생겼대요. 원래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겠죠. 이익을 붙였더니. 그럼 그 이익을 붙인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300의 20%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300의 20%면 이렇게 하는 거죠. 300의 20% 곱하기 20이 아니라 곱하기 0.2. 그 다음에 500의 30% 곱하기 0.3. 그랬더니 추가로 생겼어요. 돈이 얼마큼? 5,700원만큼. 이거 뭐예요? 연립방정식이에요. 풀면 돼요. 풀면 되죠. 300x, 500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 많으니까요. 두 개씩 띄워줍시다. 3x 플러스 5y는 240 뗄 때 또 저쪽에 3개 떼지 말고요. 두 개씩 뗀 거예요. 두 개씩. 눈을 크게 뜨고 제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앞쪽 계산. 300 곱하기 0.2는요. 여기 3이랑 2만 먼저 하면 6이잖아요. 공 두 개 붙이고요. 공 하나 떼고요. 그럼 60이죠. 60x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15y가 되겠죠. 150y가 되겠네요. 150y 해보니까 5, 3, 15에 공 두 개 붙이고 공 하나 되니까 150y. 그럼 5,700원. 여기도 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씩은 떼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나씩 떼고 6x 플러스 15y는 570 이렇게요. 적당하게 가감법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2씩 곱해볼게요. 그럼 6x 플러스 15y는 480. 그래서 요 식이랑 요 식을 빼주면 얘가 사라지겠죠? 이렇게. 자, 10y에서 마이너스 15y, 그러니까 마이너스 5y. 480에서 570을 빼니까 마이너스 90. 그러면 y는 10하고 8, 18개가 될 거고요. x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다시 넣어보면 되겠죠? 여기다 이제 18 이렇게 넣어보시면
5 곱하기 18은 얼마예요? 그래서 90. 이거 빼주시면은 우변으로 넘어가서 90 빼주면은 150이 되겠네요. 150. 여기는 50이 되겠죠. 50.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 노트가 몇 권이냐? 노트가 몇 권? 노트 X로 놨으니까요. X에 대한 답만 하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함수냐 함수냐가 아니냐?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는 이거죠. Y가 여러 개냐 아니냐. X가 한 개인데 Y가 여러 개 이렇게 짝이 지어진다? 무조건 아닌 거예요. 2번부터 보죠. 볼펜 X개 사면 500원짜리 X개면 Y다. 여기 식이 세워지죠? 이렇게 500X. 어쨌든 X 하나에 Y 하나. 그 다음에 거리, 시간, 거속 C,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 어쨌든 X 하나에 Y 하나. 어떤 함수냐 물어본 건 아니에요. 1차 함수냐 1차 함수가 아니냐 이건 아니고 그냥 함수가 아닌 거 물어보면 이것만 찾으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뭐 둘레 길이가 하나의 X다. 이거 이렇게 어쨌든 X 하나에 Y 하나. 그 다음에 남은 좌석 수 20개 중에 X개. 이거 X 하나에 Y 하나. 다 짝이 지어져요. 안 되는 거 유일한 게 딱 하나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자연수 X와 그 약수. 자연수 만약에 12라고 해보세요. 약수가 한 개입니까? 많죠. 이거 어겨지잖아요. 여러 개 생기잖아요. 이렇게. 안 된다. 답은 1번인 거죠. Y가 많은 거 고르시면 됩니다. 15번. 1차 함수 그래프 x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y축과 만난 점의 좌표는 x절편.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x절편의 특징 뭐예요? y가 0인 거죠.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못 나오시는 분들은 많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y는 0이다. 0이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써. 뭐가 돼요? 그럼 3x는 a가 되네. x는 3분의 1 a가 되네. 이게 뭐라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결국엔 그걸 거라고. 답 나왔잖아요. 그럼 a가 뭐가? 이거 마이너스 1이겠지. 끝.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잘 해놓고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식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 물어보는 게 뭐예요? y축과 만나는 좌표. 요거를 뭐 희한하게 해석을 해놨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이걸 알아들었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다? 큰일이죠.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뭐? y절편. 어딨어? 여기 있어. 답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또 선택의 기회에 놓입니다. 2번 5번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거 지금 2번을 골라야 돼요. 무슨 절편이 무슨 절편? y절편 x값이 0인 거 5번이죠. 2번 고르면 진짜 고르지 마세요. 네. 16번 안 할래요. 17번 연립방정식의 해가 2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뭐 좀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연립방정식이 위쪽은 괜찮은데 아래쪽은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문자가 너무 많잖아. 그럼 저게 풀려요 안 풀려? 안 풀리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쓸 수 있지만 얘는 일단 보류. 밑에 건 보류. 두 번째 힌트가 2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의 이 첫 번째 식,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식, 그리고 이 2점을 지나는 그 직선까지 이 셋이 모두 공통인 교점을 갖는다는 거야. 같은 해를 하나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못 사용하고 요 세 번째는 내가 만들어서 쓰고 그럼 돼요. 2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쉽죠. 직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고 처음에는 뭘 채워? 이 기울기를 채워요. 기울기의 정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나 여기서 여기를 한번 빼볼게요. 1 빼기 마이너스 2. 다음에 또 여기서 여기를 빼볼게요. 4 빼기 7. 자, 이렇게 하면 뭐야? 그냥 벌써 기울기 채워진 거야. 이렇게. 계산하시면 여기는 3, 여기는 마3. 약분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되겠죠.
누가 못마땅해? 여기가 아직 몰라. 알고 싶으면 어디를 채워라? x랑 y를 채워라. 뭘로 채워라? 아무거로나 채워라. 채우고 싶은 걸로 채워라. 나는 밑에 걸로. 그러면 이렇게 b. 오, 다 됐네. 두 점을 지난 직선방 정식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였구나. 그럼 너랑 연립방 정식을 풀면 해가 나올 거고 그 해는 너도 갖는다. 이게 뜻이잖아요. 그죠? 풀어버려요.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3y는 3. 자, 얘도 넘길 건 넘기고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가감법 갑니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4y는 8, y는 2. 그럼 x는 어디로 가요? x는 y는 2니까 여기다 2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x 3이 3. 요 해가 누구의 해이기도 하다. 이 친구의 해이기도 하다. 넣어요, 넣어. 넣을 때 진짜 속상하게 하지 마요. y가 2예요. 네. x가 3이고요. 나 순서만 보고서 이 사기치 무슨 진짜 안 돼요. 3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5다. 아하, 그러면 8은 2a이고 a는 뭐야? 4겠지. 답은 2번입니다. 18번. 세직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자,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삼각형 안 만들어지는 거. 한 쌍에 평행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랑 얘는 평행하지 않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평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평행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평행하는 게 생겨버리면 이게 삼각형이 되겠슈? 안 되겠죠. 하나 더 있어요. 자, 얘랑 이렇게 평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평행선이 아니라 뭘 집어넣냐면 이렇게 교점을 지나는 걸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를 지나버리면요. 그것도 나가리예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느 한 쌍도 평행하면 안 돼요. 평행해버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구나.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그냥 평행하게 만들어버리면 되겠네요. 자, 각자 지금 이 친구들은 기울기를 보는 게 조금 편하지 않으니까 기울기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바꿔볼게요. 자, 하나하나 이렇게 바꾸면 돼. 그냥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꿔요. 한 번 더 바꿔. 이렇게 바꿔요. 됐다. 기울기 나왔다. 2분의 3. 두 번째도 바꿔요. 천천히 바꾸면 돼요. 쫄지 마세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y는 자, 기울기 나왔다. 여기 있다. 그쵸? 이 두 개가 각각의 기울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뭐 여기가 기울기고요. 일단 둘은 안 같잖아요. 둘은 확실히 안 같잖아요. 눈이 있으면 알 거 아니에요. 둘은 안 같잖아.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라도 2분의 3하고 m이 같아 버리면 어떻게? 이것처럼 이렇게 평행선이 한번 생기는 거라서 삼각형이 안 될 거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혹시라도 5분의 2랑 m이 같아도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평행선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m은 2분의 3 혹은 5분의 2 이 두 개는 확실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요거 있잖아요. 교점. 이 둘의 교점으로 얘가 지나버리면 그것도 삼각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의 교점 한번 구해볼까요? 교점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연립방정식의 해. 그러니까 얘의 답이기도 하고 얘의 답이기도 한 그 공통인 부분이 바로 이 직선에서의 교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연립방정식을 푸세요. 3x-2y-13은 0. 2x-5y-5는 0.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정리된 걸로 풀어도 상관없지만요. 뭐 귀찮게 분수까지 나오게 합니까? 그냥 원래대로 놓고 푸세요. 가감법 같은 거 한번 써볼까요? 전체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2씩 곱해가지고 6으로 맞춰주고요. 6x-4y 26 아래쪽은 3을 곱해가지고 또 6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할까요? 더 할까요? 뺄까요? 빼야 되겠죠. 빼세요. 이제 뿔뿔이 돼가지고요. 11y. 여기는 마이너스 11. y는 1이야. x까지 가죠 당연히. 뭐 앞에다 아무데나 넣어보세요. 여기다 넣어보세요. 이렇게 1 넣으면 3x 마이너스 15 넘기면 그냥 15 5게 되네. 5. 이거란 말이야. 여기가 5,1이라는 1,1이에요. 5,1이라는 얘긴데 얘가 혹시라도 거기까지 지나게 되면 그것도 삼각형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1은 5m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m은 5분의 1. 그래서 안 되는 게 3개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안 되게 하는 m 3개예요. 요거 전체적으로 다 곱하면은 25분의 3.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1차 방정식 그래프 설명 옳지 않은 걸 이걸 왜 틀린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1차 방정식은 결국에는 어떻다.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어떻게 표현하는 거 살살 바꿔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 맞잖아. y를 맞잖아. 그죠? 평행하겠지. 위로 올라가겠지. 답 나와지고 5번이죠. 5번이에요. 자, 4번면 지나는 것까지 확인도 꼭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요. 제일 먼저 뭐 찍는다? y절편. 위쪽이 있겠지. 기울기 올라가겠지. 이렇게요. 뭐야? 1, 2, 3. 4 빼고 다 지나네. 맞는 거잖아요. 그죠? 20번.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얘도 결국 직선이에요. 얘도 직선이고. 근데 그 직선을 이렇게 따로따로 그렸는데 따로따로 그렸는데 뭐가 있냐? 교점이 있네? 이게 뭐겠어? 얘의 해겠지. 얘의 해가 2,1이라니까. 해가 2,1이야. 그래프로 연립방정식과 연결시켜주는 개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넣어서 풀기만 하면 되겠죠? 넣으세요. 여기다가 2, 1 넣어요. 여기다 2, 1 넣어요. A랑 B 구해요. 그 다음에 빼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직접 하세요. 20번 답 4번 나오면 됩니다. 계산하세요. 21번.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이 넣기만 하면 되는 걸 왜 맨날 안 푸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얘도 직선. 얘도 직선.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야? 해가 무수히 많다. 일치한다는 얘기잖아. 일치시키면 되잖아요. 일치시키. 어떻게? 여기 앞에 있지. 앞에 여기 3개 다 얻으면 돼. 3개 다 얻으면 돼. 다 똑같으면 돼. 자, 1분의 마1, 2분의 a, b분의 마3. 다 얻으면 된다고? 다 똑같으면 된다고.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a는 마이너스 2여야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b는 3이 되면 되잖아. 시킨 대로 해. 3a 플러스 b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답 1. 끝. 이거 이제 다음번에도 이걸 안 풀면은 진짜 다음번이 없네. 시험 보러 가야 되겠네요. 시험 볼 때는 푸세요 제발. 22번. A는 양수, B는 양수, C도 양수. 이게 뭐야? 직선이지 뭐야? 함수로 바꾸면 되잖아. 어떻게? 살살 이렇게 바꿔. y는 이렇게. 끝났잖아. 읽힌다니까? 이게 뭐야? 이 기울기. 근데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이건 양수. 거기다 마이너스 하나 붙였으니까 쟤는 뭐야? 쟤는 음수. 오? 기울기가 음수네. 이거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뒤에 봐봐. 이거 양수. 이거 양수. 이거 나눠도 양수. 오? y절편도 양수네. 어떻게? 그려. 이렇게 해가지고 y절편이 양수네. 여기다 치고 기울기가 음수네. 여기다 이렇게 내려. 안 지나는 게 뭐겠니? 3, 4분면이겠지 뭐. 답은 3번이에요. 23번. 자, 평범하지가 않잖아 얘가. 그죠? 서 있어.
뭐 혹은 이렇게 누워 있어. 그럴 때 뭐야? x랑 y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뭐 x는 y는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한 문자가 아예 안 보이고 하나만 보이는 그런 상수함수식이라고요. 네? 얘 보세요. 얘 지금 딱 써 있죠. 해석해 봐봐요. 뭐가 계속 변해요. 뭐가 계속 변해요. y가 계속 변해요. 그럼 뭐는 안 변해. x는 안 변해. 얼마로 안 변해? -2로 안 변해. 그 식이 얘가 무조건 이렇게 써여져 있는 말이야. 그럼 이게 y가 있으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된다고. 그럼 이제 y를 짓밟을 수 있는 방법 뭐야? 얘가 사라지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뭐야? a는 0인 거야. 0. 쉽잖아요. 얘는 0이야 그냥. 얘는 없어졌어. 이제 없어졌어. 얘는 안 보여. 그 다음에 EX하고 B-1로 바꾼 다음에 X는 2분의 B-1. 자, 근데 이게 뭐여야 된다고? 마이너스 2여야 된다고. 방정식 풀어요. 양변에 2씩 곱해요. 양변에 저 2양 시켜요. 그럼 이거잖아. 끝났네? B가 -3이야. 치사하게도 어쩔 수 없어요. 현실입니다. 골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아주 여러 차례 2번 같은 걸 고르는 스타일이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0 빼기 3인데 어떻게 -3이 되겠어요. 3이죠. 답은 4번입니다.